주민자치위원님 준비들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반가운 모습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모두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회의 길을 찾아서입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유튜버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 지역 18개 시군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각 지역별로 호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함 역시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양산, 김해, 창원 주민자치위원님 역시도 자리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모두 지금 나오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어색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줌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김무진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잠시 인사 말씀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있는 김무진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3일간 개최되는 제2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의 세부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그 주제가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훌륭하게 진행되어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다 정리가 되고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한 차현지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를 맡고 있는 차현지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임병무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님 역시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임병무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상남도 지역 읍면동이 보다 주민자치회가 성숙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많은 보도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일균 경남도민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입니다. 경남도민일보는 매주 금요일자 지면을 통해서 전국의 그리고 경상남도의 주민자치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로 하시고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회와 좌장을 맡은 저는 안건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의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토론회의 처음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그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과제에 대해 몇 곡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북한은 왜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가장 못난 나라가 되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의 나라 로마는 공화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원인은 주민과 국민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정치가 주민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과 국민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 과정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습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왜 어떻게 해서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당 국민소득 8만 2천 불을 넘어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스위스는 어떻게 해서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로 유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주민과 국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대단히 크고 광범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주민과 국민의 에너지와 그리고 그 지혜가 직접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잘 녹아날 때에 그 나라는 융성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가 흥하고 또 망하거나 또는 한 사회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주민과 국민의 참여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함께 자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바로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이 주민자치가 더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이 기존에 해오시던 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주로 봉사자의 역할에 좀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읍면동 공동체 계획 수립과 시군의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군의 진정한 자치 과정에서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직접 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큰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총회의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의 운영재원으로 하는 방안 역시 열심히 고민 또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말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모두 해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회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패널 분들과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각 패널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꼭지에서 약 15분간 시군에서 참석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토론 주제는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의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민자치회를 왜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어디에 큰 의의가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임병무 이사님께서 주민자치회의 의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또 시민단체 또 지역 그 단체와 그다음에 행정가의 다양한 구성원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과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과 참여이며 그 참여가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인재와 사람과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열망과 열정을 담아내는 플랫폼과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임 이사님 말씀은 이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이 주민의 열망과 역량을 담아내는 하나의 플랫폼과도 같은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현지 이사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라는 다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총회가 주민자치의 마을 계획안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편성안의 의결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하신 말씀은 주민 참여 예산이나 마을에 있어 주요한 사안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주민자치회에 큰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무진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의의나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회의 경우에 지방분권법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의 고양이라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법이 지금 현재 우리 오늘 토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익히 자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있어왔던 게 이미 해방 당시에 재헌헌법에서 48년 재헌헌법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자치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949년도에 제정됐던 지방자치법에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자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6.25 전쟁 등의 사유에서 1952년도에 됐어야 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 사실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아니고 정치적인 제도나 자치단체장, 지방의 의원들 등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자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의 종류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아니고 단체자치 형태를 띠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자치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분권특별법에서
지방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이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주민 참여를 선도해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토론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무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민자치회의 일차적 의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재헌 헌법 이래로 지금까지 쭉 주민자치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우리 지방자치는 주로 대의민주주의 중심의 것들이었는데 2010년도부터 드디어 이게 지방분권법의 주요한 하나의 규정으로 정착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의 의의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지금부터는 이 주민자치회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들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이제 정책 사안들, 거기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각자 소견과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병무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주민자치회 활성화한다는 것은 우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적 구성인데 창원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이 나이를 자격 연령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외국인이나 또 사회 저변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되었습니다. 이 구성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구성 방법에 따라서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를 하면 순수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순수한 봉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봉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인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통장들은 월 40만 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왔더라도 또 이 통장으로 가려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급 보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병무 이사님께서 이 주민자치 구성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령층을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연령층을 아예 허물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직접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한 그에 대한 이제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현지 이사님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거주 지역의 주민이
주민자치회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의 소속 연대감이 특별히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마을의 일에 적극적인 참여하며 공동체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조직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의 책임성, 이러한 개인의 여러 여건이나 능력, 의지, 이러한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자치의 자격이나 위원의 위촉,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 규약에 근거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상당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고 위촉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안에 두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주민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예, 차인지 이사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될 것이 이 소속 연대감, 그리고 이게 주민 공동체에 대한 것과 같은 인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성숙될 때에 아주 자발적인 그런 참여, 그리고 구성에서도 큰 애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균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주민자치위원 구성 측면에서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회마다 그 성별, 연령별, 계층별 안배 문제를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당연직 추천위원 비율은 어떻게 또 할 것인가를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곳을 취재해 본 결과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굳이 그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충을 드릴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몇 년 지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안배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가 되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 이일균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우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뭐 성별, 연령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위원 구성을 몇 퍼센트 이렇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비율들을 정해놓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단체들의 소위 말하는 추천자들이죠. 이러한 비율들을 사실은 초기에는 서로 맞춰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초기에는 요걸 어느 정도 고픽을 좀 허물고서 위원분들을 구성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안정이 되면 점차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 고려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님, 이 부분은 주제가 조금 무거운 것도 있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초월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그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주민자치 구성의 맥락과 관련된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연역적인 어떤 반성의 차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드리자면은 99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30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주민자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금과 달리 읍면동장의 어떤 위임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정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행정 친화적인 인사들로 해서 구성되는 요소가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문제가 됐는데 아마 이번 그 분권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그 임명 방법을 그 이전과 달리 그 단체장의 위촉에 의해서 임명되게끔 하고 그 구성 방식도 일정 비율의 기관의 추천과 그리고 다수의 자발적인 어떤 그 신청에 따라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구성에 있어서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자 하는 그 고민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이일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사실은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그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한 주민자치의 구성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기준으로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이전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달리 좀 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 동장의 위촉보다는 시장 군수의 위촉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형태로 이제 구성에 있어서 논의를 하자면은 앞에 임병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참석 수당이나 일부의 실비 보상은 이루어지는데 임병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급여 차원의 어떤 보상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저께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이 통과를 했는데 그 지방자치법 안에 지금까지 분권특별법, 지방분권법에 있었던 주민자치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지방자치법 안에 포함될 수 있었다면은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주민자치의 어떤 지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규정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회를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늘 고심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이 이루어질 때 주민자치의 주민의 자발성이 전제가 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영지 이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자격이나 위원들의 자격이나 위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이 많아지는 게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빠진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비록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대표성이 좀 더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공모자의 비율과 추천자의 비율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하고 서는 성비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의혹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일단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그 같은 제안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제 이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께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거의 너무 이제 활동 자체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보존들 자체가 약한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에 앞서 여러분들께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 법안 내에서 주민자치회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 내에 담지를 못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으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토론 주제는 주민자치회의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사무 부분입니다. 이 사무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서는 그 사무들을 수탁하는 이 수탁 사무가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꼭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 사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무 이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경상남도 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뭉쳐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저희들이 뭉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2021년도에는 지금 주민자치 법안을 지금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탁 업무는 저희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에는 보면은 6곳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3개, 그 다음에 실버 북카페, 그 다음에 복지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이라고 나와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도서관은 그래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버 북카페에는 상당히 그분들이 급여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장인으로 나와 있는데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재정적으로 프로그램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그런 어려움을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사업을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 활동을 코로나라 하더라도 여기에 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 간사나 혹은 사무장이라 하는데 봉사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수탁할 수 있는 것은 또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수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병무 이사님께서 지금 실제로 자기 동에서 하고 있는 같은 그 수탁 사무의 예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상의 이제 보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현지 이사님. 네, 말씀해 저는 주시죠. 그 주민자치회의 기능에서 주민자치 스스로의 사무와 함께 행정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구정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는 최소한의 사무를 위탁 위에 수탁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충분히 수탁 능력이 가능토록 검토한 사업을 수탁 업무로 선정이 필요하며 현재는 자치 수탁이 아니라 기간 수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 예산 형태 그리고 마을 해난 요구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결정에 참여하나 이제 전문성이 부족의 이유로 단순 분야 외에는 배제되거나 의견 제출 정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단을 제거를 위해서 자치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무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단순 업무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에 나름의 어떤 제한성 같은 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주민자치 위 수탁되는 사무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균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 수탁 사무의 어떤 조건이나 이게 종류가 창원 시내에서도 다 다르고 경남 전체 시군별로도 다 달라서 이걸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자율성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탁 사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마을 계획을 통해서 혹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래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또 뭐 결정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의 행정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시군별로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주민자치회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일기원 기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건 주민자치위원회이건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걸 결정하고 또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자체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해서 향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와 같은 수단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그 사업에 관한 한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는 그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김무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의 수탁 업무 및 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재정이 기관에 의한 위수탁 업무 수수료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업이나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행정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애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우리 행정과와 사역신 추진단 등과 협의해서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이나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시책으로 아마 그 내년에는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균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그 개별 시군별로 다 사업이 다르고,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그 행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초창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불가피한 제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조금씩 주민자치회가 원숙해지고 주민자치의 역량이 좀 더 좀 높아진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자생력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말씀 역시 또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위수탁 사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꼭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위수탁과 관련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수탁을 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전문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말해 사전적인 하나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의 꼭지를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꼭지를 이제는 그 주민총회, 얘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오늘 모두 받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 역시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같은 공간의 여지를 만드는 게 이 주민총회인데, 이 주민총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사항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임병무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민총회를 두 번 시행해 봤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금년도에 해봤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읍면동에는 안건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창원시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작년도에 4천만 원, 금년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선택이 되어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 없이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첫째는 주민총회가 주민총회다워야 되고, 축제가 아닙니다. 총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제 같은 주민총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일부 요소는 가미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인재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의제를 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일상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자랑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의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의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에서 선정하여 주민총회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 자기가 어떠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병무 이사님 말씀은 주민총회는 그 마을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읍면동 내에서 있는 주요 사업들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차현재 이사님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스위스를 가서 주민총회를 하는 모습을 직접 이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시장님이 그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이제 그리고 결산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주민자치에서 진적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 읍면동의 주요 사업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보는 게 저는 오히려 주민총회의 방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단순하게 결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중요한 사업들을 업장이나 아니면 면장님이 직접 우리 면에 이런 사업을 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거를 총회에 붙여서 우선순위를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총회의 진정한 주민총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윤지 이사님께서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단지 뭐 마을 계획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서울서의 예를 보건대 우리 역시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 그러니까 특정 동을 또는 특정 면을 또는 특정 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시군의 사업, 그 사업들을 이제 그야말로 여기 이제 주민들에게 물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을 할 때에 진정한 주민의 결정, 주민자치가 아니냐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서울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총회가 소위 말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결기관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근거 기반에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의 기능을 하는데 그쪽은 유권자 전체가 하나의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 같은 형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일균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 2년 동안 우리 경남의 경우에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민 총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처음이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또 의욕이 앞서니까 많은 형식을 또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주민총회의 핵심은 사업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혹은 그런 외형적 문제보다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말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중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매해 또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니까 고갈 문제, 아이템 고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이런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지 마라. 매년 이어질 수 있는 연간 지속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자원 조사라든지 또 마을 발전 장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몇 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니냐.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 추천을 해 주셨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의 결과로 어떤 치안 사각지대에 CCTV를 강제하는 CCTV 조례를 설치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균 기자님 말씀은 역시 주민총회는 그래도 마을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은 매년 새로운 사업 콘텐츠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도 보기도 힘들다. 그보다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갈 사업들은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지속적으로 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때에 콘텐츠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무신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기구 형태론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2010년 이전에 운영됐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구별되는 대표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 시절에는 주민총회라는 게 없었고 주민자치회로 2010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시범사회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형태로 요소 나타난 게 주민총회였습니다. 주민총회는 실질적으로 주민주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자치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간접민주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주민총회라는 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좁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역사적인 어떤 기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지금 다른 기구로 본다면 지금 국회와 같은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확인된 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집행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민자치회와 같이 하고 있는 주민총회가 어떤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임병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현재의 주민총회의 문제점은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듣고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주민총회 오기 위해서는 그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루어지는 많은 사안들이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긴밀한 문제라는 의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가 제대로 주민들의 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한 번도 직접 민주주의, 자기의 의사를 어떤 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력이 그대로 남은 어떤 흔적이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고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접어든다면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주민총회가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좀 더디게 온다 하더라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주민총회,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의의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도 그러했고 내년에도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분권 아카데미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폭넓게 인식된다면은 그때쯤에는 우리도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무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주민총회야말로 주민자치회의 꽃이다. 왜 그러냐? 주민들이 직접 소위 말하는 마을의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제도이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주민총회가 사실은 하나의 의결기관의 기능을 하는 곳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집행기관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마을총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민총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계기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여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주민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업의 내용 이것이 주민들과 긴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일부러 동원해서 주민분들의 참여를 유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많이들 참여하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마디 더 부연해서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 주민총회는 한마디로 다들 하신 말씀처럼 이건 이제 마을의 이 사업을, 읍면동 수준에 있는 마을 사업을 소위 말해서 이제 승인하는 같은 이제 기관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승인의 형태가 총회라는 형태이고, 그 총회를 통해서 직접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람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꼭지를 또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또 하나 드리는 내용이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다음 꼭지가 이 마을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 물론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들 중에 하나가 또 역시 마을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와는 사실은 많이 이제 차원과 수준이 다른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임병무 이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예, 효율적이고 민주적 마을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을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라는데, 민주적이라는 말은 위에서 관이나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그 수립하는 마을계획 수립 방법에 있어서 저는 여기도 마을계획 수립과 자체계획 수립이 있는데, 마을계획 수립은 금년도 아까 그 주민총회는 주민의 공론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논의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마을 단위별로 워크숍을 따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의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결정이 돼서 공론장을 저희들 정기총회에 올리고 정기회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에 올려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채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에 제가 진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모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90초 이상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임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는 워크숍을 한번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차인지 이사님 말씀 주시죠. 우리가 민주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라든지 절차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고용 영역으로 확보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사실 전문성 참여의 요인 이제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행정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이제 주도하고 있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계획안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야 받지만 그 검토를 받은 후에 다시 주민자치회가 확정 의결하는 구조가 맞는지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주민자치의 저해 요인이 아닌지, 그리고 마을 계획안의 수립 항목들이 지역 주민의 연대성 그리고 고유 영역이 아닌 행정, 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안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주로 이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위주로 차인지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일균 기자님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지방자치의 시작이 주민자치죠. 주민자치의 시작이 마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남도내 각 시군 조례를 보면 이 마을 계획을 한 3년 혹은 5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보고 마을 계획단 이렇게 그 뿌리부터 이렇게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의성군 같은 곳을 가면 이 마을 계획을 3년 혹은 5년 정도의 그 긴 관점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더라고요. 마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제 사실은 주민총회에서 실질적인 사업 토론이 가능하고 결정이 가능하겠죠. 뭐 도시 지역에도 뭐 마을 계획이라는 게 농촌보다는 조금 여건이 그 복잡하지만 저는 분과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그 단위 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역시 주셨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그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과 이걸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조금 뿌리 깊게란 말씀이 결국은 좀 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공론의 장을 좀 가지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마을 계획 수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좀 뿌리 깊게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계획단 단위를 처음에는 뭐 5명, 또 2년째에는 또 뭐 10명, 20명 이런 네. 식으로 행정리 혹은 도시에서는 통 단위에서 그 규모를 조금씩 이렇게 그 늘려가더라고요. 네. 제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 때에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이 수식을 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직접 이제 어떤 마을 계획을 구상하고 자기들이 발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름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구상했던 것 같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이제 직접 이제 각 마을 단위에 그야말로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각 자연 마을과 뭐 도시 같은 아파트 단위에 그걸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마을 계획단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구가 좀 확대된 형태의 그 마을 계획단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주민 모든 전체 가구들에게 한번 이 사업들을 한번 물어보는 그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같은 환경적 여건을 만들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같은 생각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무진 과장님, 여기 대해서 말씀. 예. 주시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마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민주와 효율은 사실은 좀 양립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민주 부분과 효율적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일단 민주적인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결국 마을계획 수립의 주체가 우리 주민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과 가장 부합되는 마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마을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서 그 불필요한 어떤 낭비를 유발하지 않는 선이 확보가 돼야 되고 특히 마을 계획이라는 것은 대체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 읍면동 그리고 주민자치 간의 상호 유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무진 과장께서는 이제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게 서로 함께 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래 능률성이라는 개념과 민주성은 사실은 조금 따로따로 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 이제 에펙트 마지막 결과들에 관한 소위 말하는 정책의 주민들의 만족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민주성은 사실은 상당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지금 지루하시죠? 한번 물어보죠. 예, 지금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 그 경남 지역의
이게 어떻게 하면 경남 지역 내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연착륙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주신 그 같은 질문들로 제가 대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새로운 6번째 꼭지의 이야기는 주민자치 운영 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미 다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운영 재원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래 또 정해져 있던 코너의 꼭지의 이야기여서 조금 더 본격적인 말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무 이사님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운영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운영재원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은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목적비, 즉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업에 해내서 보조금을 합니다. 일반 운영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일반 그 프로그램 그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를 믿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좀 맡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뢰가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신뢰성을 가지고 그거를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사무를 보더라도 행정에 일일이 지출이나 수익을 전부 다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고, 두 번째, 지금 출장비도 사실은 없습니다. 출장 저희들이 뭐 어디 세미나를 참석을 한다든지 또 뭐 경조사 회장이 직원들이 그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환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도 있었는데 이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병무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히려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업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수입이 창출되었을 때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활동을 하는 이렇게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어떤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인지 이사님, 이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임병무 말씀. 상임이사님이랑 저랑은 자치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는 영리목적이 아닌 사실 비영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이제 지원이라든지 예산에 종속이 아닌 독립 문제로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에 니네들 전문성을 믿지 못하겠다, 니네들이 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임병무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서로 신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같이 그렇게 목소리를 좀 내어보고 싶습니다. 예, 차 이사님께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아마 지금 현재 두 분의 말씀은 지금 현재 직접 이제 주민자치회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바를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 김무진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조기 정책과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재정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 행정적 지원이 명시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각 개별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주민자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이 어느 정도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돈의 18개 시군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개 시군 정도가 주민세를 주민들 거둬들였던 주민세를 다시 주민자치의 재정으로 하는 식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시군의 연민동 특화 사업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종 공공사업이나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의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은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주민자치회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나면은 그 시점에서 가는 과정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갖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주민자치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재정적 자율성도 확보가 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특별하게 김무진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래 마지막 꼭지에서 주민자치 연착륙과 우리 지역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거의 10분 이상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신 그와 같은 질문에 우리 패널 분들께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 분들께서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서로 좀 토론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혹시 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 한정현 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한 회장님. 비디오 오디오가 연결. 한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한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질문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서 일찍 자원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함안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인데 네. 면 단위 지역은 사실 주민자 고령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구 고령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인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에 상당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좋은 말씀을 혹시 우리 경험이 많으신 우리 임 이사님께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나가보면 면단위에 나가보면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그 지역별로 은퇴자님들이 있는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재능 인력을 좀 잘 찾아서 풀로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저희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또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도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에 무급휴직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직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의 산하에 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임 이사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은퇴자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회원으로 이제 모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도 역시 회원으로 한번 모시는 이렇게 회원으로 하는 그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무진 과장님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주민자치 업무 때문에 시군을 다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많이 듣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으로 일단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주민자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문제를 느끼겠지만은 우리 도에서도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물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인구가 적은 몇 개의 면을 통폐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주민자치는 어떨까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면을 같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에 의의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아직까지 답은 못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연결.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여기 주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하경환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우리 하경환 과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 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하경환 과장님. 네네. 네. 예. 네, 예. 있습니다. 예. 오랜 동안 기다리셨죠? 예. 매우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 한정현 회장님께서 주신 질문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없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 인구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은 여기 함안군 한정인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셨어요. 어령군 어령업의 김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거창군에서도 거창군 북상면 임종호 회장님께서도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경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 한번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짚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 현실에 계신 분들은 훨씬 예. 답을 잘 알시 그렇지만 전국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인력 오히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다. 네, 네, 왜냐하면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인구가 관계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도시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지만 농촌 지역은 그것이 다양성보다는 좀 좁힐 수 있는 단일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지역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농촌 지역이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에 용이한 것이 일단 정주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오랜 동안 함께 사셨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도 많지만 거기다가 이제 사업 분야별로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도시지역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의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 요구에 대한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좁으면서 서로의 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뜻을 모아나기에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어려움은 있지만 네. 장점이 있고 그것을 살리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면 답이 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창녕군 남지읍 주민자치회 박혜진 간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박혜진 간사님 나오고 계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재밌게 잘 무엇보다도 자금이 없잖아, 그죠? 예. 예산 문제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주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래 주민 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모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신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초기 단계에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셨고, 네,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업, 꼭 해야 될 사업.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혹시 이제 좋은 어떤 공모 사업이 없을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 사업을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공모 사업으로 재정적 지원이 되는 어떤 공모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사업을 해야 이제 또 다양한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으니까. 네. 리빙이나 그런 공모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예. 궁금해서 예.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관해서 좋은 답변을 주실 우리 패널 분들 제가 아무래도 그 주민총회를 그러면 해보신 혹시 차현지 이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주민총회를 해보셨고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오신 임병무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그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딱 핵심적인 말씀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네. 임 이사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초기 정착 단계는 우선 마을 계획단을 만들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의 장점, 그리고 마을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을의 장점, 그다음 좋은 점, 자랑거리를 먼저 찾고 단점과 나쁜 점, 그다음에 보완할 사업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공모 사업 관계는 아이템별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과 주거생활, 육아교육, 공동체, 문학, 생태, 경제 분야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농촌에서는 뭐냐면은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그 먹거리 관계 이런 문제에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그 박람회라든지 주민 저희들 그 밴드에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실은 하경원 과장님께 사실은 부탁 말씀 한번 드려놓았었는데 하 과장님 다시 한번 뵀으면 합니다. 하경원 과장님. 예.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모 사업 있으면 좀 안내를 좀 한번 해주시고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할 만한 사업
아니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업 그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니까요. 네. 그 일단 임경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주민자치 전환의 핵심인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끝났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결이 돼서 국민들에게 해결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결이 됐다. 예. 초기 단계에는 의견을 모은 것이 해결되는 거다라는 경험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아주 소박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작게 해결하는 일을 결정해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보면은 지자체나 시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공모사업 정보를 종합 취합해서 이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신 답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박한 자그마한 그 사업이더라도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걸 한번 성공함으로써 성공의 맛을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성공의 그 자부심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참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셨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군에 여러 각자 다양한 그와 같은 이제 공모 사업이 있을 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과장님 공모 사업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소개 시간 말씀 관계상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매년 4월에 지역 주도형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4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 선정하게 되는데 매년 4월에 그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참여하시면은 지금 남지읍에서 그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이장준 사무국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손 흔 드십시오. 저희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지금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음소거가 안 되어서. 안 되면 예, 반갑습니다. 이장준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립니다. 앞서 관련해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장소. 일종에 대한 선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방법 그게 보입니다. 예, 사실은 중간에 그 연결이 좀 불안전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이장준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주민총회의 주민의 참여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에 아마 주신 질문이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장소가 없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있다. 임 이사님 하십니다. 예. 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실 패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임 이사님 그간의 경험으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장준 국장님 잘 말씀 들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요, 주민자치위원 1인당 위원당 그 3명 내지 한 4명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주민자치에 그 주민총회에 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단을 작성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포스터나 플랜카드만 붙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타겟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주민총회 장소가 비좁아서 어렵다고 그랬었는데요, 모바일 투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전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만회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소가 비좁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는 행정과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주신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것은 이제 주민총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홍보 같은 걸 또는 안내 같은 걸 하는 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장소나 공간 문제는 모바일 투표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장준 사무국장님께서 주신 이 질문은 거제시 저기 밀양시 주민자치연합회 김호창 회장님께서도 함께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30분, 약 90분 이상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핵심 쟁점이 되는 어떤 꼭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요하고 큰 틀 내에서의 담론들이나 문제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보다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충실한 이야기들은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서, 그리고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경원 과장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들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